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어제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많이 쉬신 분도 계시고 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휴일이어서 바람 쐬시고 힐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윤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랬군요. 미이라 영화 보면서 휴식을 보면서. 즐겼는데요. 김승재 그랬군요. 아나운서는 뭐 하셨나요? 저는 그 인스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숲속에 자연 그 깊숙한 곳에 갔다 와서 봤어요. 굉장히 좀 네. 좋은 공기 쐬고 힐링하고 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런 공휴일 때 저희가 이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즐길 수 있었던 거 있는 것은 내 한 몸, 나 혼자의 성공 때문에가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저희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경쟁해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큰 마음, 기업과 내가 단순히 고용주와 또 고용인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상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센터도 단순히 시청자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않는 거 아실 거고요. 시청률도 물론 저희가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취업 성공이다, 행복한 네.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02-397-7984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컨의 명언을 저희가 좀 도용하겠습니다. 네.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의 방송 잡정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이번 주는 어제가 쉬어서 네. 왜 떨어졌나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수십 곳을 놓고 해봤지만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떨어진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모르죠.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네. 취업 준비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탈락과 합격의 원인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2인데요.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그렇습니다. 용호 취준생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지 그러게요.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가 너무 괜찮았어서 네네. 이번 주 나오신 분이 궁금해집니다. 아주 웬만한 분 아니라면 굉장히 좀 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 저희는 네, 예상을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좀 잘해줄 건가요? 네, 뭐 이번 주 잘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무겁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잘할 수 지난주에 있을지. 이제 현대자동차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제자 중에. 주변에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저랑은 관련은 없으신 분인데 저희 방송을 또 꾸준히 보고 최종 합격이 됐다고 이거를 좀 자기의 합격을 스토리를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또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그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선뜻 내가 합격했다고 공유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또 친구들이 많이들 또 불합격하니까 이렇게 좀 조용히 자기의 합격을 알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 좀 대견하면서도 좀 씁쓸한 그만큼 이제 합격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음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즐길 건 즐겨야 되죠. 그리고 또 알릴 건 알려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을 갖는 분들, 뭐 패배의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또 저희가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보니까 합격자들이 거의 그 스펙이요. 아마 오늘 나오신 학생도 궁금하실 텐데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학점도 보면은 뭐 3점 초반인 분들도 있고 3.3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지방대이신데 또 현대차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합격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저희 프로나 어떤 이런 전문가 분들이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지금 구직자분들이 가장 혼란을 느낄 때일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스펙상 전혀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불합격을 하니까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뭘 해야 되나 또 이런 또 욕 나올 뻔했는데 또 말 같지도 않은 또 질문들을 하면서 소비적인 생활들을 하게 될 거기 네네. 때문에 좀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 불러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한 키만큼이나 시원하게 또 정보를 알려주실 분인데요. 김아윤 캐스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 많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굉장히- 말씀하세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굉장히 단호하군요. 네. 그래요. 뭔가 이랬습니다. 저희가 질문할 수 없는 여지를 주지 않는 김환 캐스터의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 수혜자일 수도 있고 왜 벌써 피해자라고 아니,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피해자기보다 좀 네. 이제 좀 긴장을 쉴 것 같아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자 저희 직업 방송의 존재 이유이자 이번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네.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 최정우 취준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긴장 예. 많이 한 것 아, 같은데. 조금 했어요. 굉장히 지금 좀 자세한 쪽이 CEO 같이 편하게 들이 기대고 계셔갖고 굉장히 좀 편하신 것 같은데 먼저 네. 저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예. 저는 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학점 3.42 그리고 토익 스피킹 레벨 6. 아니 근데 본인을 소개할 게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아 여기 지금 아니 거기대로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자기 소개할 때 우리 스펙 난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소개하시라는데 아, 이걸 또 정말. 학점이 뭐고. 벌써부터 이렇게 예. 들어오는 건가요? 네. 아, 일단 아, 편안하게. 그냥 자 편안하게 다시 하는 한번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예.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큐. 저는 그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고 네.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네. 그리고 91년생 27살이고 예. 이제 취업을 하는데 왜 떨어진지 몰라서 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했군요. 네. 예. 그 우리 그 어벤져스 특집 때 사연 보내신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연 안 보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고요.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지금 머릿속이 네. 좀 하얘지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좀 간단하게 저기 자기소개 소개를 얘기했더니 했었는데요. 예, 스펙을 얘기했는데요. 네, 본인이 좀 뭐 소개해 주시죠. 중국어 이제 신 HSK 3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HSK가 제가 알기로는 만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료는 언제까지인가요? 그 올해 8월까지입니다. 올해 8월. 예. 신 HSK는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문가니까 중국어. 이 구 HSK라면 몇 급 정도인 거예요? 신 HSK 3급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그냥 완전히 망한 케이스지. 그게 저 이렇게 포장하지만 순환해서- 토익으로 따지면 한 500점대 아니야. 구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6급 네. 이상이 되는 거야. 6급 이상이 6급도 많아요. 중국. 이 사람 아주 그냥 저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훅 그래요. 들어오시네요.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이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어까지 대단하게 돼 있지만 대단하게 낮은 점수라는 게 대단한 대단한 만료가 거죠. 됐다 안 됐다가 네. 전혀 의미가 없는 케이스.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이 이제 신청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궁금한 예.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음.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떨어진 음. 이유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죠. 쉽지 않게 떨어진 왜 떨어졌나니까 예. 떨어진 이유가 궁금한 거긴 한데 예, 네. 예. 본인이 그 중에서도 이런 네. 부분은 되게 궁금했다는 거 좀 더 구체성을 아, 띄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네. 제 스펙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네. 그 스펙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합격한 자소서를 네. 그대로 갖다 따다 와가지고 이제 제 경험만 입혀도 그러니까 보기는 똑같은 자소서예요. 네. 근데도 선배들은 합격을 하고 저는 떨어지고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스펙 때문이 아닌가 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의 원인을 스펙에서 찾고 있는 최정호 학생과 이제 한 사흘 동안 함께 할 네. 텐데요. 첫 마디를 떼주시죠. 어떤 갈 길이 느낌입니까? 멀죠. 굉장히 갈 길이 최종 학생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제가 자소서도 보고 했고 지금도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최정우 학생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전형적인 그 이공계 분들 중에서 절실하지 않은 스타일. 그래 아주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네. 저기 너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고 계시면 너무 제 너무 방송을 쉬워요.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시청자가 좀 나도-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아, 예, 이렇게 예. 좀 피고 예,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예. 자 이어주시죠. 계속. 예.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하다 보면 내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를 사실 궁금하죠. 네,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 최종우 학생의 이력을 봐서는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그거를 저는 궁금해할 시간에 차라리 구직 활동을 조금 더 충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두 분 중에 이제 서류 합격되신 분들의 자소서를
참고를 한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류 합격했는지 그분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네. 아니면은 뭐 학교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뭐 나이 때문에 됐는지 뭐 경험 때문에 됐는지 학점 때문인지 경력 때문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최종 학생이.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그렇게 거야?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네. 뭐 휴민트가 있어요? 그쪽 아. 뭐 어떤 인사팀의 그 어떻게 이 아니요, 친구는 아니요. 어떤 식으로 그 뽑혔다는 예를 거예요? 들면 어. 제 선배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도 갔고 저랑 이제 조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조건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학교라던가 학교나 뭐 스펙 같은 게 비슷하나? 예. 아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은 학점이 저보다 더 높아요. 뭐 영어 점수가 조금 안 더 비슷하잖아. 높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 예.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예. 최종 학생 이미 본인은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예, 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미 오염됐다는 게 조금 어떤 예.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비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좀 간염이 되면 명확하게 방향을 소위 이제 처방을 드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종호 학생이 그 진입 단계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반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종호 학생 같은 경우는 자소서 때문이에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최종 학생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면 이제 또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 때 다뤘던 학생들은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그럼 그 경험을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천을 하는데 이제 요 정도 되는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불합격되는 선으로 약간 안정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배들은 이 경험 썼는데요. 심지어 뭐 선배들은 군대 경험 썼는데 이렇게 돼요. 얘기가.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또 설명을 해줘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을 또 많이 듣지 않았냐. 그렇죠? 그리고 또 경력상 또 이런 게 있지 않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또 이제 학생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지 않다. 내 친구는 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마 본인의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절실하게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보다 보면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가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선배들. 저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 기계공학과가 다 잘 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 학생들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많이 채용을 해봤고 최근에 만났던 학생들 보면은 많아요. 서류 통과 되시는 분데 기계공학과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걸 선호하지 않거나 또는 기피하는 이유가.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기계공학적인 전공이 다른 학교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학교 기계공학과 분들에 비해서는 분명 출발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태예요. 네,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무엇을 할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왔던 경험들 중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좀 지원하는 개수를 좀 문과분들은 제가 개수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이공계긴 하지만 지원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작 첫 번째 진단부터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쉬어가는 네.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떨어진 이유가 좀 자소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하윤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이 골라주신 자소서는 포스코 캠텍의 엔지니어 직무로 지원한 자소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정호 취준생을 채용하게 된다면 포스코 캠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 정우 학생은 첫 번째 항목을 이제 발표력으로 잡았습니다. 기계 엔지니어가 주로 맡게 되는 설비 부문은 경영층에게 업무 보고, 현장 기술자와 협업 등 다양한 계층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표력은 포스코 캠텍의 엔지니어로서 필수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동아시아 첨단 산업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오직 발표력 하나만으로 A0의 성적을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양과 영어를 동시에 잡자는 취지로 수강 신청을 했지만 공대생인 제가 수업을 따라가기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발표에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신의 전공 소개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전공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했고 다른 분야의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공학에 생소한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계공학의 핵심만을 골라 매우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법으로 발표한 데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이러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포스코 캠텍의 생산력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발표력이 설비 엔지니어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했길래 인사 담당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다는 그 표현을 했는데 본인의 발표력이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뭐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단 첫 대화를 나눠본 느낌으로는 최정우 학생이 말을 그렇게 표현을 잘한다는 느낌은 전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의 장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본인만의 착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맞는 건지 이건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네. 텐데 예, 일단 근데 여기에 보면 예.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했으면 영어로 그러면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때 한국어로 했어요. 아, 한국어로요? 그 원서로 진행되는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업은 하는데 어. 그 영어 발표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도 영어 외국 분이세요? 아니요, 한국 원서라는 분인데 거죠. 원서라는 거죠? 예예예. 네, 원서 수업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100% 영어라는 것보다 이제 원서 수업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네네. 것 같고 네. 일단은 설비 엔지니어가 발표력이 뛰어나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 민혁 쌤 포인트를 잘 잡았는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느낌이 어떤지 물어봐요, 한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래? 어떠세요 혹시? 그렇네요. 저요? 네.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거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해야 돼요. 네. 예. 저에게 이렇게 미루시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저 한 7, 7점. 6점. 위선적. 7점이면 많이 준 거죠. 위선적이야. 굉장히- 예. 저는 10점 만점에 1점. 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그 민혁 쌤이 장난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본인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착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좀 깨려는 느낌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채용 담당자인데 바쁜 업무 중에 제가 최종호 학생의 이 자소서를 읽었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더하지 이 시간에 이걸 왜 봤을까? 아까 전에 이제 세 분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뭐 그때 뭐 영어로 했냐, 뭐로 했냐. 네, 그런 의미를 둘 필요 없는 사실 자기소개서다. 이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최종호 학생의 문제는 자기소개서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프로세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맞습니까? 혹시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저 그 회사 사이트를 보고 네. 이제 설비 엔지니어 분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발표력이 중요하더라 이런 네. 말을 하면 이제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 내용이 경험을- 있나요? 포스코 캠텍에 예? 발표력이 중요하다고? 그 사이트에 이제 그 직접 그 현직자가 하는 인터뷰가 인터뷰에서 있군요. 이제 그 키워드를 따와서 그 발표력이 우리는 설비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네.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분은 이제 예, 예. 현업에서 업무를 하실 땐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우선순위가 과연 될지는 최종 학생이 한번 상식적으로 내가 기계공학도로서 생각을 해봤다면 예. 과연 발표력이 중요해.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그 MC 유재석에게 춤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춤추는 게 MC인데 본인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MC가 하는 역할이 코디네이팅이고 조율하는 능력이지. 그건 상식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봐도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한 거예요. 그냥 발표력이 중요한데 옳았구나 잘 됐네. 내가 발표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러고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본인을 채용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포스코 캠텍에는 어떤 기회 요인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뭔가 포스코 캠텍에 설비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뭔가 개선해야 되고 뭔가 더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인 당신을 채용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냐. 다시 말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지원자가 바라봤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엔지니어로서 설비 쪽 관련된 이슈를 쓰거나 아니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기계과가 또 메인은 아니에요. 이쪽은 분야가 화학이나 화공이나 소재 쪽이지. 그럼 더 면밀한 어떤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경험 선택 자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자기소개서죠. 물론 이제 최종 학생이 자소서를 쓰실 때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공들이시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좀 안 좋은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발표력이라는 게 듭니다. 어느 분야든 발표력은 잘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데 근데 발표력을 만약에 그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공계 분들은 전원 불합격이에요, 사실. 네. 내 얘기는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있으면 좋은 거지만 네. 본인이 지원해 보지 않은 이 첫 그렇죠. 번째 질문에서 메인이 될 수는 없는 전혀 내용이라는 없죠. 거죠. 전혀 무슨 없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분이라는 걸 네. 저는 그래요. 최종 학생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설비 엔지니어면 인문계 분들이야 제가 발표력 쓰면은 그래 니네들은 이제 뭐 쓸 경험이 없으니 쓰라고 하는데 아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연구 뭐 다른 회사는 있더라고요. 또 쓰신 것들이. 예.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기복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좀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시는데. 또는 내 경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경험도 써보고 저 경험도 써보고 어떤 일관되지 못한 접근 이런 게 아마 좀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일단 뭐 네. 그 1번부터 와장창창 그냥 지금 본인이 무너지고 기대를 어떻게 있는데요. 했을지 그리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적합하지 못한 네. 경험을 쓰시면 그 혹시나 이렇게 해서 면접에 가시더라도 면접관들끼리 점검을 좀 이 지원자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압박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지원자는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으면 설비 엔지니어가 이런 경험을 썼지? 채용팀에서는 왜 얘를 합격을 시켰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이제 면접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사실 도움이 될 게 없어요. 혹시 이렇게 그리고 해서 합격이 되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고 어떤 느낌도 그렇고 이 친구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공감.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딱 봤는데 약간 어눌한 느낌도 들고 정말 말을 잘하는 거 맞을까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더 곤란하게 그때든 그대로 다시 좀 해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럴 수 확인할 있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대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넘어서 그런지 교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발표 잘했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믿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막 환호했다고요? 발표 끝났다는 애들 막 야 너 진짜 최고야. 과연 이랬을까도 이것도 굉장히 좀 신뢰하기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을 빼고 정량화된 어떤 객관적인 수치화된 결과를 써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 놓쳐왔던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최종호 학생의 어떤 구직활동의 모습 또는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민혁 쌤이 정우 씨의 어떤 대외 활동이나 스펙도 보셨잖아요. 네. 그 스펙들 중에서 정우 씨가 소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소재 있어요. 외에 기계공학도로서 내가 연구했던 건 다 돼요.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짧지만 뭐 활동들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또 쓴 자기소개서도 있고 다만 그 자소서를 제가 또 오늘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그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또 태도면으로 썼어요. 열심히 했다라든지 뭐 또 소통했다. 그러니까 약간 두루 제가 분석의 느끼기에 모르겠어요. 또 다른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목요일 또 금요일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최종호 학생은 그렇게 기계공학도로서 애정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아니죠. 애정이. 그렇죠. 애정이 있어요. 예, 자기 예. 전공에 대한.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그것도 1번 항목에다가 쓰셨는지 사실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캐치를 좀 잘못한 걸까? 네, 아니면 근데 이게 그 조언을 구해보면 네. 딱 두 가지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누가 조언을 해줍니까? 이제 합격한 선배들한테 맞죠. 이게 아니, 진짜 편하게 제가 다 물어볼 얘기해요. 사람이 없어요. 맞아, 네네. 맞아. 그게 그건 중요해. 가장 큰 네. 문제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선배는 음. 경험 소재는 중요치 않다. 내가 해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학원 강산 이야기해도 붙고 뭐 동아리 활동한 뭐 기타 친 이야기해도 붙고 근데 다른 선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자기 무조건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막 써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갈래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한번 써보고 이쪽 방향대로도 써보고 이제 저는 이쪽 근데 최종 방향대로도 학생 이제 써보고. 엔지니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예. 상수라는 게 있고 고정 상수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이 경험도 쓰고 저 경험도 써서 될 수 있는 분들은 예. 고정 상수적인 스펙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붙을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학점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예. 학교가 뭐 학교는 정말 뭐 좋다든지. 비슷하시다고 하니까 아니면 수강했던 과목들이 해당 직무랑 왜냐면 지금 요새는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 뭐 전공 과목을 또 나눠서 입력을 하니까 그게 다 점수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월등하다면 자기소개서 때 뭐 기타 친 얘기해도 되고 발표한 얘기해도 지 전공에 대해서 잘한 친구니까. 그렇죠. 근데 최종 학생은 일단 전체적인 GPA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고 확신이 있는 경험들을 많이 써주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그 후자에 아까 전에 말한 음. 그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조언이 저한테는 더 맞다 그런 그렇죠. 근데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거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지금 27이고 지금 이번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그거를 지금 몰랐을 리가 없고 몰랐다면 굉장히 안일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태도가. 근데 그 선배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에 맞는 그런 네.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 맞춤형을 짤 때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최종 학생은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을 짤 수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다라든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4학년 2학기 바로 졸업을 하면서 이제까지 쭉 좀 자소서도 다듬고 이랬던 분들이면야 좋은데 네.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해 전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한 분야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민혁쌤은 두 번째 항목도 포스코 캠텍에서 이제 자소서 항목을 꼽았습니다. 네 번째 문항인데요. 직무 에세이를 쓰는 항목입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 기술하는 건데요. 정우 씨는 과연 어떻게 작성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총 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감각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생산 기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감각이 요구됩니다. 저는 영어는 물론 중국어를 공부해 신 HSK 3급을 취득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영어보다 중국어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앞으로 포스코 캠텍이 동북아권 성장에 대비하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학부 연구생 시절 연구실에서 홀로 한국인이었던 저는 4명의 중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 참여, 중국 여행, 필리핀 어학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런 저의 세심한 준비는 분명 포스코 캠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기계설비 기술팀에서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현장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됩니다. 교과서의 이론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은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 연막병으로서 연막 장비를 정비하고 운용하며 현장과 이론은 엄연히 다름을 깨우쳤습니다. 먼저 연막 장비 교본을 통해 발연기라는 장비에 대해 각 부품부터 작동 원리, 정비법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긴박하다 보면 교과서의 순서대로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등 현장과 교과서는 다른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쓰이는 방식도 또 하나의 교과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살려 포스코 캠텍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융통성 있는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김한 캐스터 굉장히 괜히 또 혼났네요. 혼났네요. 불똥이 튀었는데요. 네. 읽은 죄밖에 없는데. 근데 저희가 딱 두 개를 봤을 때 일단 저희 어떤 그 전문가적이지 않은 소견을 봤을 때도 일단 글로벌 감각과 신 HK, SK 3급이라는 게 만약에 굉장히 좀 이게 대비된 6급이었으면 그래도 뭐 좀 8급이나? 낫지 않았을까요? 김하연 캐스터에게도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도 이제 좀 안 읽을 수 있는 권리, 정말. 뭔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못 해먹겠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더 평을 하기 어려운 자기소개서고 제가 이 자소서를 고른 이유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그래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엔지니어로서 이거밖에 없었나? 꼭 이렇게 해야만 했나? 네, 군대 경험은 정말 SK 자기소개서 혹시 써보셨어요? 그 옛날에 한번 아니요, 이번 상반기 때요. 아니요 이번에 왜 안 썼나요, SK는 또? 제가 이번 올해 3월 26일에 한국에 와서 그게 뭔 상관이죠? 3월 26일에 들어온 게 마감이 4월이었는데 SK는. 이제 다른 거 막 쓰고 네. 그러니까 온각 보니까. 가진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게 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잘못 걸렸다. 왜냐면 SK 자소서만 써봤어도요, SK 자기소개서에 군대 경험을 쓰지 말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오죽했으면 근데- 그 채용팀에서 잠깐만요. 네. 그런 거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연막병이 어쩌고 이런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내가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학생들이 나왔을 때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내 강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근데 써봤다는 얘기예요. 난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공대생이니까 저희는 예. 이제 문과생이 잘 모르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수치화된 것도 나와 있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문가적인 그런 워딩도 있을 것 같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문과생들이 쓴 그러니까 물론 문과생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문과생이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두루뭉술한 그 표현들이 많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선배들도 이제 보여줬다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변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짚어드리고 할게요. 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좀 들어보죠. 일단 그 뭐가 잘못되는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방금 들으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쓸 당시에는 이제 또 합격 자소서를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뭐 그 학생이 일본어가 어쩌고 저쩌고 쓰더라고요. 쓰고, 그리고 아니, 또. 저는 이제 중국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저는 친구도 기계공학과였어요?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 문과생일 수도 있어. 예, 그래서 근데 공대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뭔가 막막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서로 그러니까 마무리합니다. 이 백지 위에 뭔가를 그려야 한다는 네. 그런 것 그것도 사실 때문에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예. 영문과라든지 뭐 정외과 학생이면 예. 제가 예,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본인 전공이 기계공학과인데 백지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4년 동안에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그 수많은 프로젝트와 경력들을 다 백지화 시킨다는 건데요. 기계공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직무랑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업에서 됩니다. 되잖아요. 근데 뭐가 쓸 게 없다는 건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지금 예. 본인이 아주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그래도 경희대이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인적성도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제 인적성 떨어지면 노량진 갈 겁니다 아마 본인 그냥 지금 공무원 또 많이 뽑는다니까 예. 그러고 28, 29대에서 또 다시 옵니다 2020년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구직자분들 예.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의 자소서라든지 태도를 보면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좀 전반적인 구직활동의 태도 절실함 계속 아까 지금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뭐 합격 사례를 보신다고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학생은 봤어요. 선생님 뭐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안 좋아 보여서 비유하지 않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지금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제가 최종 학생을 잘 모르지만 뭔가 내가 의존적이라는 거는 주변의 시선에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좀 면밀하게 해본다면 자기소개서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요. 나오시길 굉장히 좀 잘하시지 않았나라는. 왜냐면 일단 왜냐면 본인이 이 두 분들이 모르면서- 계속 저한테 요새 좀 사람 변한 것 같다. 너무 학생들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저는 잘하는 분들은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학생한테만 잘했죠, 그렇죠? 네. 그 최종호 학생은 네. 또 제 어떤 예전의 파이팅을 또 이렇게 느끼게 참 잘 만나지 않았나.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좋다기보다는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요. 네. 그 이제 알았어요. 30분 동안 많이 혼났으니까 네. 시간이 많지 근데 않아서. 벌써 끝났네? 예, 벌써? 일단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혼만다고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정신 차려. 지금 48시간 후에 또 만날 건데요, 저희가. 음, 네. 그때는 좀 복장부터 좀 깔끔하게 좀 바꿔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래도 좀 코멘트를 준다면 아, 저는 네. 자기소개서는 뭐 시간 들이면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이거야 뭐 소위 조언 듣고 어드바이스 듣고 하면 바뀌어요, 자기소개서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면접 뒤쪽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본인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해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하루 일과 중에 좀 남하고 대화하고 이미 좀 약간 정신이 그래요. 나갔네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지금 거의 그냥 왔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런 표정. 문화적 충격이 왔을 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혼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다 과정이니까 너무 이렇게 불쾌하지 말고 그 최정우 씨가 일단 여기 오면서 뭐 좀 이렇게 좀 혼나고 나니까 그래도 본인이 좀 궁금한 거라든가 지금 상황에서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예. 것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막그 구직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구직 활동보다는 좀 스펙 쌓는데 시간들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본인이 예, 지금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스펙을 예. 쌓는 거는 25, 26대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쟁이 났는데 예. 나가서 싸워야지 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지금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니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뭔가 지금 주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구직자분들이 지금 미안해. 아마 채널을 못 돌리고 있을 거예요. 내 얘기 하고 있네. 나도 지금 방학 때 국사 자격증 따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 듣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질문하다가 좋은 또 얘기를 온다고. 해드릴 수가 없는 지금 또. 말을 못 하겠네.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황 알았고 그래서 질문이 그 뒷말 마무리해봐요.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주변에서 달달한 얘기 이런 거 해봤자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분명 할 거예요. 뭐 희망을 가져라. 뭐 이 정도면 될 거다. 더 늦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라도 입사 지원서를 어디 인턴이라도 빨리 쓰셔서 예. 저는 불합격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합격을 많이 해야 내가 절실함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이. 입사 지원서도 많이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많이 썼어요. 상반기 때. 이번 상반기요. 이거 2부 안 하면 안 되니? 그냥 계속 하고 싶네. 아,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눈빛이. 한 10개 정도. 10개. 썼어요. 예. 아우 정말. 그래요, 홍기찬 쌤 오면은 큰일 나.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하면 그럼. 거기는 그 친구는 아예 화도 안 그럼. 내잖아요. 화도 안 내죠. 맞아요. 그냥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냥 아, 작은 저런 작은. 친구는 안 돼요. 그냥 이러고 그냥. 작은 작은 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10개가 웬 말이에요. 네, 오늘 참 시간이 혼나다 부족한데요. 보니까 이게 혼나는 것도 40분 한 적은 처음이네 또. 네, 오늘 그래요. 정우 네. 학생이 그래도 이제 첫 방송 출연인데 네. 오늘 많이 혼나잖아요. 예. 소감이 어떤가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아이 그 혼났지만 이렇게 오히려 기분은 더 좋네요. 그래요? 왜냐면 뭔가 내일 예, 내일 또 뭔가 안 온다는 알았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예, 뭔가 이제 제가 못 보던 시각을 그래요. 좀 전문가가 보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긍정적이네요. 맞아. 네. 저 친구 좀 잡아. 왜 계속 이렇게 또 혼자 터져갖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네요. 나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김하연 테스터 어쨌든 정말. 그 본인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거가 충격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개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나면 이제 찍고 제가 나서 예를 올라가면 되기 들어서 때문에. 최종호 학생이 졸업한 지 2014년이고 굉장히 오래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예 골든 타임을 놓쳤으니까. 뭐 30살, 31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 학생들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데 본인은 지금 거의 골든 타임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왠지 우리 이제 정말 그냥 힐링하는 얘기만 해야 돼요. 소위 그냥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빨리 어쨌든 잡으시기 기회는 바랍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혼난다는 네. 건 그렇게 기억하시고 네. 내일 자, 시간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리고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발톱 좀 고맙습니다. 네, 드시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혼내면서 1부를 끝내서 저희가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다 이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 2부에 저희가 또 알찬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음악으로 생각전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를 본 하나뿐인 한글 TV 눈감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에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리 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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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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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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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를 구하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잡정센터 2부의 문 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2부 첫 코너죠.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K월드 여행사에서 여행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여행 상담 및 항공권 발권 업무, 비자 접수 및 발급 수속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우수자와 원동기 운행 가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경기도 수원으로 넘어갑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 YD팜입니다. 업종은 의약품 도매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창고관리원으로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상품 입출고, 재고관리, 택배 포장, 배송으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1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면접 후 결정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워크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인 뉴스 시간인데요. 유엔캐스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1부에서 그 친구가 너무 많이 혼나느라고 네. 시간이 많이 뺏겨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얼굴부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그런가요? 했어요? 네. 어제 테니스 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군요. 네,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서요. 왜요? 살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래 체대 출신인데요. 아하.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체육과? 아니요, 그냥 체육과요. 사체과? 맞습니다. 사회체육과?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다가 졸업하고 운동을 못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연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진 않아요. 폴더처럼 이렇게 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안 되는 돼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유엔 캐스터와 함께 써니죠. 건강한 써니. 네. 써니와 함께 하는 건데요. 자, 예. 며칠 전에 저희에게 또 좋은 알찬 취업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 또 어떤 뉴스를 가져왔나요? 네, 두 분 혹시 9988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응답하라 친구- 1988은 들어왔어도 제 친구 뒷번호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요, 9988이란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무려 30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거 되게 많네요. 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때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반짝반짝. 알겠습니다. 역시 써니가 반짝반짝. 대단하군요. 요즘 유행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일단 들어보죠. 어떤 그 팁을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들어볼까요? 예.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약 3만 개 정도인데요. 그 비율이 중소기업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이 1%가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중 기술혁신형 기업은 0.5%로 약 15,000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업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취준생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부터 취준생 여러분들은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써니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세계시장 지배력이 1위에서 3위. 두 번째로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세 번째로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요.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이 50% 미만. 해외에 더 집중하는. 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 등의 조건을 갖췄다면 괜찮은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중견기업들이 어떤 그 산업군에 포진이 돼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유통업, 식료품, IT, 자동차 부품, 금속, 철강, 섬유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고루 포진해 있는데요. 예. 네,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이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기억이 꽤 많은데 이미 서울의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지원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군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원할 기업이 유망한 기업인지 알려면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중견기업 분류군 중 우수기업을 분류했던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에서 선정하는 대표적인 중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준이 유력한 참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준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히든 챔피언스 그 리그에서도 그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이 된 기업들이 참 많았다는 거 저희가 기억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비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좀 확인하면 될까요? 네, 비전 있는 중소기업의 조건으로는요. 매출액이 400억에서 1조 원 사이의 중소 중견 기업인데요. 그렇군요. 단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 원 이상이 되어도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트랙은 수출 비중이 20% 이상,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이고요. 예. 혁신형 트랙의 경우는 직전 연도 직간접 수출 비중이 1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이 4%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다면 네. 괜찮은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조건들 잘 살펴보셔서 그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꼭 확인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택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회사에 야근이 있는지 없는지, 복지가 좋은지, 이야, 실제 정말 다니고 중요한 있는 부분이죠. 예. 직원들의 평가를 들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네, 직원들이 기업에 대해 평가해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잡플래닛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실제적으로 네. 사원들이 진짜 좋나 안 좋나를 얘기하는 알수 곳이기 있는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잡플래닛에 따르면 현재 리뷰가 등록된 기업 수는 약 4만 개 정도인데요. 맞네요. 총점 3점 이상인 기업은 총 2,951개로 약 7.4%에 해당합니다. 총점 3점은요. 잡플래닛이 비교적 다닐 만한 직장이라고 제시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5점 만점인가? 모르겠네. 10점 만점에 3점은 좀 7.4% 너무한 거고 5점 만점에 3점이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실제로 다닐 만한 중소기업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네, 총점 3점 이상인 기업은요. 중소기업 1,661개로 약 56.3%를 차지했습니다. 절반 넘는 수준인데요. 대기업은 29.8%, 공공기관, 공기업은 7.8%로 예. 중소기업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잡플래닛에 따르면요, 적어도 약 10,000개의 다닐 만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잡플래닛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선택 방법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정부 선정 기업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 정부가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10,000개의 기업 중에 열심히 선별 작업을 통해서 지난해 1,118곳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 평소에 좀 저희가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들을 일컫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요. 월 평균 통상 임금이 200만 원 이상, 예. 또 주중 야근이 2일 이하 또는 주말 근무가 월 1회 이하,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 중에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선정이 됩니다. 네,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하고요. 산업 재해율도 기준 이하여야 돼서 꼼꼼한 확인을 거친 후에야 그런 기업만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중소기업을 선택할 때 적용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팁들을 잘 확인하신다면 폭넓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들어봐야 될 텐데 유인 캐스터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해서 공시생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공시생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정보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지방 공직 지망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공무원 시험은 정말 이런 시험 일정과 그리고 트렌드를 발빠르게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왜 정보력이 중요한가요? 네, 공무원 시험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9급 공무원부터 소방직, 경찰 공무원, 기술 지방직 등 급수와 직종이 굉장히 많고요. 네. 소수점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력 싸움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학원에 그 밀집된 이 수도권 학생들에게 비해서 지방에서 공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정보 격차를 극복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직 준비생을 위해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18일 부산을 시작으로요. 제주, 호남, 충청에서 차례로 열리고 이번 2017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는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 주관 취업
박람회와 함께 연계되어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지방 공시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지난달부터 진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미 영남권은 진행이 됐고요. 제주는 2017 특성화고 청년 자폐어 행사명으로 6월 29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호남은 2017 청년 일자리 박람회로 9월 14일 목요일에 개최가 되고요. 충청은 일자리 종합 박람회 및 소상공인 취업 박람회라는 행사명으로 9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뭐 직접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뭐 6월까지고 9월까지고 네.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참가를 또 하려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참가를 좀 하면 될까요? 네, 참여 방법은요. 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 편하게 공직 설명회 부스를 통해서 방문 참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직은 모집 기간이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홈페이지 갔다가 또 뭐 안 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잘못 정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알찬 중소기업의 선택 방법과 그리고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에 대한 뉴스를 알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뉴스 유혜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잡정센터 오늘 아주 뭐 그 1부에서 그 친구 너무 신나게 혼났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내일과 모레 또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업 준비생 부재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예. 전화 02-397-7984나 예. 화면 아래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그리고 신뢰도 200%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우세 폐지 @yna.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